어머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옷이 얼마나 비싼 옷인지 아세요? 이렇게 막 빨면 어떡해요? 제 물건에 손 떼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아버님, 제가 여기 시집 와서 겪은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어머니, 아버지는 구닥다리 방식으로 저를 억압하려 들고 제 삶에 간섭하고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71세 이름은 박상철입니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남기게 된 것은 우리 가족의 아픔과 화해의 과정을 통해 많은 분들께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자식들과의 갈등, 특히 며느리와의 불화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상적 갈등으로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미라는 시어머니의 요리 방식이 구식이라고 생각했고 김순자 할머니는 며느리가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작은 불만들이 쌓이면서 점차 큰 갈등으로 발전했습니다. 어느 날 김씨 할머니가 손주의 우유병을 소독했는데 미라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이 우유병은 특별한 세제로 세척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서로에 대한 불신이 쌓여갔습니다. 결국 제가 평생 일구어온 집을 팔아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많이 아팠고 분노했고 후회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에는 항상 양쪽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요. 박상철 할아버지의 굵은 손가락이 창틀을 천천히 쓸어내립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집, 그의 인생 전부를 바쳐 얻은 이 보금자리는 40년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쓸쓸함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조용한 동네, 해질녘에 붉은 빛이 오래된 2층 주택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는 마당에 놓인 나무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그는 지난 50년간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여보, 커피 한 잔 드세요. 김순자 할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박상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68세의 아내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김씨 할머니의 손에 들린 머그컵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박씨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자신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낡고 허름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집은 그의 전부였습니다.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이 집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는지. 김씨 할머니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요. 아들 준호가 첫걸음마를 뗐던 곳도 딸 미영이가 대학 합격 소식을 들고 왔던 곳도 바로 여기죠. 박씨 할아버지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던 젊은 시절, 작은 구멍가게로 시작해 조그만 사업체를 일구기까지의 고된 나날들. 그 모든 것이 이 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그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김씨 할머니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뭘요? 모두 당신 노력 덕분이죠. 갑자기 집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흥분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준호예요. 손주가 태어났대요. 박씨 할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 그의 가문을 이어갈 또 하나의 보물이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서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두 노인은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박씨 할아버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 그것은 기쁨이자 동시에 변화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의 가슴 속에서는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며느리의 출산 소식으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와 김순자 할머니는 초조한 마음으로 병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아들 준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한 아들이에요. 너무 잘생겼어요. 두 노인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축하한다, 아들아. 그때 병실 안에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다가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고했어. 며느라 고생 많았지? 아기는 어떠니?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 괜찮아요. 좀 쉬고 싶네요. 그렇게 노부부는 손주의 얼굴도 보지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출산의 고통을 겪은 며느리가 그저 힘들고 고생했다 생각해서 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고 아들 부부의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손주를 안아보려 했지만 며느리가 빠르게 아이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아기가 지금 잠들었어요. 나중에 보세요. 박씨 할아버지는 당황스러웠지만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첫 아이라 긴장되는 거겠지. 그는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시부모와의 대화를 피했고 아이를 돌보는 일에 도움을 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어느 날 박씨 할머니가 부엌에서 아기 분유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와 할머니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기 분유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김씨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아, 그래? 하지만 내가 준호를 키울 때 며느리가 말을 자르며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그때와 달라요. 그리고 제 아이는 제가 알아서 키울게요. 김씨 할머니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부엌을 나왔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였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고 아들 준호는 불안한 눈빛으로 아내와 부모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날 밤 박씨 할아버지와 김씨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할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요, 당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말과는 달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균열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지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손주의 첫 돌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손주 아이의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와 김씨 할머니는 아침부터 분주히 준비를 도왔습니다. 할머니는 떡을 정성스레 빚었고 할아버지는 상을 차리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사회를 맡은 며느리의 친구가 외쳤습니다. 자, 이제 가족사진 촬영 시간입니다. 며느리 미라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부터 찍을게요. 어머니, 아버지, 오빠들 이리 와주세요. 박씨 할아버지와 김씨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먼저 우리 식구들끼리 찍고 그 다음에 찍을게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사진사가 자, 하나, 둘, 셋. 구령을 외치는 동안 며느리의 가족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호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몇 번 부모님 쪽을 흘깃거렸습니다. 이번엔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과 함께 찍겠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다과 시간에 늦겠어요. 부모님 사진은 나중에 따로 찍을게요. 김씨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나중에 꼭 같이 찍을게요. 하지만 그나중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하객들이 돌아갈 때까지 가족사진 촬영은 다시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씨 할아버지와 김씨 할머니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부부의 방에 돌잔치에 들뜬 분위기는 없었고 오직 깊은 상실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늘 그랬듯이 일찍 일어나 신문을 펼쳐 들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아, 며느라. 좋은 아침이야. 김씨 할아버지의 인사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눈빛에 멈춰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인상을 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시끄럽게 하시면 아기가 깰 거예요. 제발 조용히 좀 해주세요. 박씨 할아버지는 당황한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냉장고를 열고 우유를 꺼냈습니다. 며느리의 움직임에는 어떤 적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아기는 잘 자니? 김씨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치켜뜨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잤어요. 근데 왜요? 제가 아기를 제대로 못 돌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박씨 할아버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그만 물어보세요. 제 아이는 제가 알아서 키울게요. 며느리의 말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씨 할머니가 빨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아기 옷을 조심스럽게 빨래줄에 널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나타나 거칠게 빨래를 낚아챘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옷이 얼마나 비싼 옷인지 아세요? 이렇게 막 빨면 어떡해요? 김씨 할머니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미안하구나. 나는 그저 그저 뭐요? 며느리가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제 물건에 손 떼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앞으로 아기 빨래는 절대 만지지 마세요. 김씨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천천히 빨래 집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알겠다. 며느라. 이 장면을 목격한 박씨 할아버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며느라, 우리 좀 얘기해야겠구나. 며느리는 눈을 굴리며 대꾸했습니다. 또 뭐예요? 저 바빠요. 두 사람은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씨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라, 왜 이렇게 우리를 대하는 거니? 무슨 잘못이라도 했니? 며느리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잘못이요? 아버님, 제가 여기 시집와서 겪은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어머니, 아버지는 구닥다리 방식으로 저를 억압하려 들고 제 삶에 간섭하고 이제 제 아이까지 어머니, 아버지 마음대로 하려고요? 박씨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도와주려고.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우리 가족 일에 참견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순간 아들 준호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하고 불안한 눈빛으로 아버지와 아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또 우리 일에 간섭하려고 해요. 제발 좀 말려주세요. 박씨 할아버지는 아들을 애타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그 말에 박씨 할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박씨 할아버지와 김씨 할머니는 또다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여보,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할아버지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별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분노와 슬픔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균열이 어디까지 갈지 그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라의 결혼 2주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박씨 할아버지와 김씨 할머니의 집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2년. 처음의 설렘과 기대는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무거운 공기와 말없는 긴장감이었습니다. 며느리 미라는 요 몇 주 사이 부쩍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하루하루 악화되는 시부모와의 관계가 그녀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나가 살까요? 며느리 미라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그도 이 상황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집안 살림을 두고 시작된 사소한 마찰은 이제 돈 문제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부모님과 아내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중립을 지키려 했지만 점차 아내의 편을 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요즘은 육아 방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미라의 말도 좀 들어주세요. 하지만 부모님을 외면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컸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고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이런 내적 갈등이 준호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해 본 적 없는 그로서는 이제 와서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미라의 불만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가사 분담은 애초부터 공평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김씨 할머니는 내가 평생 해온 내 방식을 고집했고 며느리 미라는 그 구식 방식에 적응하기 힘들어했습니다. 분가를 결심한 날 아들 준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겠다던 자신의 약속 그리고 독립적인 새 가정을 꾸리고 싶은 욕구 사이에서 그는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내와 태어난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선택인지 그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따로 나가 살기로 했습니다. 박준호의 말에 박상철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은 분노와 실망 그리고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희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라는 말로 자신들의 감정을 감췄습니다. 그렇게 분가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 이별이 그들 사이의 골을 더 깊게 만들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분가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주말 아들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박씨 할아버지와 김씨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평화로워 보이는 표면 아래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고 김씨 할머니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주가 기어와 할아버지의 무릎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벌써 일어서네.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손주의 작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미라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커지더니 재빨리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아이를 만지기 전에 꼭 손을 씻으시라고요. 박씨 할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미안하구나. 내가 깜빡했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아이를 안고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서랍을 열어 소독용 알코올 티슈를 꺼냈고 아이의 손과 얼굴을 거칠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님이 또 아이를 만졌잖아요. 세균 범벅이 됐을 거예요. 며느리 미라가 쏘아붙였습니다. 며느리는 아이의 옷까지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전부 소독해야겠어요. 며느리는 장난감을 들고 UV 소독기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장난감을 하나씩 소독기에 넣으며 마치 독백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 어르신들은 위생 개념이 이렇게 없으신 거예요? 아이에겐 해로운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김씨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지만 미라는 곧바로 쏘아붙였습니다. 당신도 아이의 건강은 안 중요한가 봐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 사건 이후 박씨 할아버지와 김씨 할머니는 손주를 만지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두 노부부의 가슴 한편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고 며느리와의 삶이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이번 명절을 통해 그동안의 가족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정성껏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올해는 특별히 신경 써서 음식을 준비해요. 박씨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해보는 게 어떨까요? 김씨 할머니는 미소 지었지만 그 눈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해볼게요. 추석 당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아기가 도착했을 때 박씨 할아버지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라. 며느라, 아기는 잘 지내니? 며느리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뭐 그럭저럭이요. 식사 시간 김씨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음식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아기한테 이런 걸 먹이면 어떡해요? 김씨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그러니? 미안하구나. 내가 몰라서. 박씨 할아버지가 나섰습니다. 며느라, 어머니가 며칠 동안 정성껏 준비하신 거야. 조금은 먹어보는 게 어떠니? 며느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버님, 제가 뭘 먹고 말고는 제가 결정해요. 그리고 아기 음식은 제가 따로 준비해 왔거든요. 며느리는 가방에서 아기 이유식을 꺼내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요즘은 아기 음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해해 주세요. 박상철 할아버지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라,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너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야. 왜 이렇게 우리를 멀리하는 거니? 며느리 미라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며느리는 아기를 안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 갈래요? 이런 분위기에서는 도저히 못 있겠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당황한 제 아내를 쫓아갔습니다. 여보, 잠깐만. 부모님께 인사도 없이 가면 어떡해?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들 준호는 미안한 표정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잠시 나가봐야겠어요.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김씨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아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날 밤 박씨 할아버지는 옥상에 올라가 홀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추석의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의 마음속에 깊은 절망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추석날 밤에 불편했던 기억이 며칠째 박상철 할아버지를 괴롭혔습니다. 며느리 미라가 버릇없이 문을 쾅 닫고 나간 그 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방 안에서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김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우리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 지경이 됐을까?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밤마다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지내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너희는 어떠냐?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저희요? 네. 뭐, 그럭저럭이요. 준호의 대답은 건조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주의 소식이 궁금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때 일은 정말 죄송해요. 미라가 좀 예민해져서.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는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예민해서? 그래, 예민하면 부모를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거냐? 아버지, 그게 아니라. 됐다. 너희 맘대로 살아라. 이제 우리 신경 쓰지 마라. 할아버지는 말을 자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놀라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박씨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자식에게 이런 대접을 받나?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눈빛에 무언가 결심한 듯한 기색이 어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 집을 팔까봐. 박상철 할아버지와 김순자 할머니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이 결정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여보, 정말 이 집을 팔아야 할까요? 우리의 추억이 모두 이 집에 있는데. 김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마음이 아프. 하지만 이 집에 있는 한 우리는 계속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을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그들은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이야기를 나누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힘들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에 할머니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집을요? 하지만 여보, 이 집은 우리의 전부인데.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전부였지. 하지만 이제는 이 집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것 같아. 할머니는 말없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노부부의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놓여 있었지만 함께라면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박씨 할아버지와 김씨 할머니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결정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와 김순자 할머니가 집을 팔겠다고 결심한 후 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집은 팔렸고 그들은 도시 근교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문득 아들 준호의 집 쪽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노부부는 조용한 전원주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라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회사는 몇 달 전부터 경영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야근이 잦아지고 급여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준호는 이 사실을 미라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들 준호의 회사는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결국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밤낮 없이 일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도 망하는 거 아닐까요? 미라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될 거야. 하지만 그의 말과는 달리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준호는 감원 대상에 올랐고 퇴직금만을 받고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준호는 멍하니 퇴직금 명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라도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육아와 집안일을 병행하며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기란 힘들었습니다. 점점 생활은 궁핍해져갔고 두 사람 사이의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당신 부모님 집이라도 팔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정도까지 힘들어지진 않았을 텐데. 미라가 속마음을 내뱉었습니다.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순간 두 사람은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배은망덕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변화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점차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부모님을 방문했을 때 그들이 미라의 남편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시부모님께 이렇게 대했던 건가? 며느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며느리는 서서히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고 결국 용기를 내어 사과하게 되었습니다.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맞아요.
부모님께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지만 그날 밤 준호는 용기를 내어 박씨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야, 너희도 많이 힘들었구나.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 말에 준호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는 이미 받았다, 아들아.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가 중요한 거지. 김씨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통화 이후 준호와 미라는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성공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편안함보다 책임감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박씨 할아버지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 위로 그의 깊은 한숨이 흩어졌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김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박씨 할아버지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더군요. 할아버지의 말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뭐라고 하던가요?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어쩌면 우리 아들이 깨달은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보, 우리가 너무 쉽게 용서해주면 안 돼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쵸?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니까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 앞에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라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들어와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준호와 미라는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라도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는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노부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서운함, 그리고 작은 희망. 일어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너희가 깨달았다니 다행이구나. 하지만 박씨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깊은 숨을 내쉰 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단다.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구나. 준호와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눈에는 후회와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천천히,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싶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긴 세월을 함께한 부부였기에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시작해보자. 하지만 서두르지 말자. 화해는 천천히 조금씩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전화 통화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박상철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후 한 달에 한 번씩 짧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와 미라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와 김순자 할머니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도 미안하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꾸나. 박씨 할아버지와 김씨 할머니는 여전히 마음의 거리를 유지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용서의 힘을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준호와 미라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준호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미라도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실수를 교훈 삼아 이제는 물질적인 성공보다 부모님의 소중함과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창밖으로 피어나는 봄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그들의 관계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김씨 할머니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박상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는 천천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완전한 용서와 화해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희망을 품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며 가족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상처로 가득 찼지만 시간이 지나며 용서의 힘을 느꼈습니다. 아들 부부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아직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용서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천히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